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잇따른 실언으로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집중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연일 곤욕을 치른 윤 전 총장, 앞으로 조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오늘 뉴스 1번지의 1번지 현장에서는 윤 전 총장의 입을 맡고 있는 윤희석 윤석열 캠프 대변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열흘 정도 되셨죠? 캠프 대변인으로 합류를 하시게 된 게. 아직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좀 생소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어떤 경위로 어떻게 대변인 2부로 합류하게 되셨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지는 열흘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그 전에 특별한 사적 인연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 캠프에 합류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이 국민들이 염원하는 정권 교체를 이룰 만한 가장 합당한 후보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입니다. 즉 문재인 정권 출범 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정권의 실정으로 인해서 정권 교체에 대한 욕망이 엄청나게 커진 상황에서 결국은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상황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 시대 최고의 화두인 공정과 상식, 이것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인물로 윤석열 후보가 가장 적당한 후보라고 제가 판단을 했고,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국민들이 염원하는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흔히들 정치인, 대변인 하면 연단에 서서 마이크 앞에서 브리핑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실제로는 그런 후보들과의 또 의사소통, 하루에 또 몇 차례씩 회의를 거쳐서 어떤 논평 하나 브리핑 하나 하는데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네. 요즘 하루 일상은 어떻게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수행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 대변이라는 역할은 이제 후보가 현장에 가실 때 차량 이동이라든지 현장에서 계속 동행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언론과의 접촉, 또 현장에서 어떤 말씀하실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현장에 나가시면 그 자체로 메시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 또 나가셔서 언론에 대해서 몇 말씀 하시고 그런 메시지를 제가 또 정제해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 과정에서 후보와의 의사소통 과정이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사적 인연 없이 처음 뵙기 때문에 좀 격이 없는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염려했는데 충분히 그리고 격이 없이 또 굉장히 일상 용어를 편하게 쓰시면서 잘 전달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전에 국민의힘 대변인을 지내셨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윤석열 캠프의 대변인. 윤석열 전 총장이 기존의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여의도 문법과는 조금 다른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사법기관인 검찰에서 20년 넘게 쭉 검사로서 생활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쓰시는 언어가 상당히 명확하고 의미가 확정적인 단어를 많이 쓰실 수밖에 없죠. 그런 언어 습관은 한꺼번에 또 쉽게 바뀌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실 때 의미가 원래 의도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전달되는 경향이 있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오해를 낳는 부분이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정치인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메시지, 또 언론에 비치는 모습 이런 것에 대한 개념 정립이 아직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너무 직설적인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많이 개선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인즉슨 최근에 일단 설화들이 어떤 표현들이 정치인 윤석열이 아닌 이른바 검사스러움, 검사 윤석열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언어 습관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검사 윤석열과 정치인 윤석열이 본질적으로는 같은 사람이지만은 정치에 입문한 이상 검사로서 가졌던 어떤 인식을 고집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예를 들어서 부정식품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오해를 많이 낳고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소위 말하는 약자를 위한 정책이 정작 하다 보니까 약자를 더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즉 규제 역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인데
이 설명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정치인 화법이 아니다 보니 예.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오해가 조금 있었던 부분인데 결국은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단련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향후 단기간 내에 많이 시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정을 위한 노력들을 또 하실 계획이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미지 컨설팅 뭐 이런 얘기입니까? 이미지 컨설팅은 소위 말해서 이제 겉으로 보이는 부분이겠죠. 예를 들어서 의상이라든지 또 어떤 제스처라든지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언론으로 보도될 수 있는 어떤 메시지, 발언을 하실 경우에 어떤 식으로 발언을 하시느냐, 어떤 단어를 선택하시느냐. 화법 같은 그렇습니다. 거.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계획들, 뭐 강사한테 뭐 강연을 받는다든가, 뭐 과외를 받는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되고 있겠네요. 제가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들은 바는 없고요. 다만 제가 같이 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예. 예를 들어서 말씀을 조금 짧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 그다음에 핵심을 앞에 두는 소위 말해서 두 갈씩 어법을 하신다면은 후보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더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많이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경선 버스 출발하면요, 네. 그야말로 전쟁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 1위다 보니까 내부에서도 공세가 집중이 될 것이고 그것이 TV 토론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이제 거듭이 될 텐데 그러다 보면 말실수 하나가 불러오는 그 나비 효과가 엄청나게 클 텐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신경 많이 쓰이실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그 말 한마디 어떤 딱 한순간의 어떤 실수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그 후과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고 있고요. 또 그럴 만한 소지가 많다.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정치를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본의와 다르게 왜곡되는 여러 가지 오해들을 어떻게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지난주에 그야말로 전격 입당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누구도 그 전격이라는 말에는 토를 다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배경이 그동안에는 좀 제3지대에서 지금의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좀 국민의힘과의 이른바 좀 구도를 이어가고 싶을 거다. 그럴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이 전격적인 입당을 한 배경을 놓고 지지율이 최근 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분석들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입당의 결정은 후보가 한 것이고요. 예. 또 입당 과정에서 여러분과 상의를 한 결과인데 그 입당 과정에서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입당과 관련한 이슈가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도 해결되지 않았고 입당하는 거냐 안 하는 것에 대해서 해석이 너무 난무하는 가운데 그럼 예. 결론적으로는 국민적 피로감이 많아졌다 하는 것을 후보께서도 또 캠프 안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당하시기 전에 보도가 너무 난무하고 네. 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니까 어차피 입당하시기로 결심했다는 것은 이 연합뉴스TV에서 이미 입당하시기 전에 밝힌 바가 있고 네. 그렇게 된 마당에 그러면 시간을 더 끈다는 것은 국민들께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입당을 결정하시게 됐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정치가 제3지대라는 것이 사실상 뭐 좋은 결과로 나온 경우는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번에 뭐 대선의 제3지대가 하나의 또 빛을 발하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소멸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연 확장에 좀 제동이 걸린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도 많습니다. 예, 전격 입당을 하셨기 때문에 기존에 윤석열 바깥에 계셨던 정치 즉 당적을 갖지 않은 자연인 윤석열을 지지하던 분들이 지지를 철회하거나 또 지지세가 좀 꺾이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입당을 했다고 해서 그동안 보여져 왔던 중도 그리고 외연 확장을 향한 행보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또 중단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당적을 가지고 있지만은 윤석열 본인이 외쳐왔던 공정한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향한 노력은 계속 지속되고 또 지속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한 명 궁금한 인물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네. 이른바 윤석열의 별의 순간을 처음 언급해서 많은 화제를 불러왔는데 과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을 이제 도울 것인가? 그래서
두 분이 만난다 안 만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또 접촉은 하고 있는 건지 모신 김에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두 분이 만나셨다는 게 언론에 공개가 됐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대선 주자급들을 많이 만나고 계신 걸로 다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김종인 위원장은 직전 당 대표격을 지내셨던 분이고 또 야권에서는 가장 큰 어르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로 말씀드리면 특정 팀의 감독이 되기에는 너무 큰 분이고 상징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국가대표팀 감독 정도 하셔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정도의 역할을 하셔야 되지 어떤 특정 후보 경선 과정에 있는 후보를 직접 지원하시거나 그렇게 한다면 저희 야권 입장에서는 저희 당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따라서 어느 후보가 됐던 당 후보로 결정이 돼서 진짜 국민의힘 기호 2번을 달고 출전을 할 경우에 전체 당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당 선대위가 꾸려질 경우에 더 큰 역할을 하시기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우 알기 쉽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해가 잘 됐습니다. 드루킹 특검 연장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윤석열 전 총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1인 시위하는 의원들 격려 방문도 오늘도 이렇게 했던데 정확한 여기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이 드루킹 특검을 재개하자 또는 새로운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드루킹에 관한 특검을 다시 한 번 더 하자라는 얘기를 윤석열 후보가 하시는 것은 그분이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만이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실 때 이 사건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요. 그때 한간에 공격을 받는 것은 제대로 그때 수사를 하지 않아서 특검에 가서야 유죄 입증을 하기 위한 수사가 시작이 됐고 예. 특검에 의해서 결국 김경수 전 지사가 유죄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을 보면은 중앙지검장일 때 압수수색 영장을 드루킹 일당 피의자에게 발부를 해서 예. 결정적인 증거들을 다 확보를 했었고 그 확보된 증거들이 허익범 특검에 넘겨졌기 때문에 허익범 특검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를 처음에 기획을 했고 실행을 했었던 수사 최고 책임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결국 김경수 전 지사의 책임으로만 귀결이 된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납득을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특검 결과에 특검 수사를 못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더 파헤쳐서 정말로 사실이 무엇이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말씀드린 것이지 예. 정치적인 것으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윤석열 전 총장 내일부터 나흘 동안 휴가입니다. 이게 저희 같이 일반인들의 휴가와는 좀 다를 것이고 게다가 너무나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정치인의 휴가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어디 한적한 데에 가서 뭐 핸드폰도 안 받고 푹 쉬고 이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어쨌든 휴가도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 정치를 시작한 입장에서 또 본인이 여러 가지 정리를 해야 될 그런 또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들께 어떤 이미지를 또 어떤 정치인 윤석열로 다시 휴가 후에 돌아와야 하느냐를 고민하실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적절한 메시지가 휴가 메시지로서 나오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약에 대한 고민도 이 기간 동안에 좀 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인 윤석열이 과연 실현하고자 하는 나라가 구체적으로 뭐냐 이런 이제 국민적 요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정책을 수립하고 하는 과정이 아무래도 정치권 밖에 계셨기 때문에 준비가 조금 늦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조만간 국민들께서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는 윤석열의 정책 공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캠프의 윤희석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